새로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무분별 거울 7단계 무상접공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둘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무상이라는 게 바로 공이고 공이 무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공하는 것은 비어 있음.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는 공이라 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존재라든 실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어디 가버렸다. 뽑았더니만 거기 있구나. 주시오 됐어요. 자, 거기에 우리가 오늘 이제 무상 관찰을 했잖아요. 더 나아가 무상 관찰하고 무주의 머물기입니다. 또 찰나 삼매 체험하기, 이게 이제 그들이 연결되는 거죠. 자, 순서와 무상 관찰하고 무주의 머물기. 무상 관찰은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7, 8, 9단계는 지혜 개발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7, 8, 9 한 앞에 이제 공부했던 5번도 바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잘 들리는 어느 소리를 잡아 관찰합니다.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시험 삼아 시도해 봅니다. 30초 내지 60초까지 한 후에 다시 과거의 소리는 지나갈 수 없음을 관찰합니다. 특히 소리가 되도록 옳은지를 살펴봅니다.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 없음을 살핍니다. 지혜를 일으키는 원인인 찰나 삼매 체험하기. 찰나 삼매는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관찰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알아차립니다. 그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 삼매라고 하고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소리의 무상을 알아차릴 때 찰나 삼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찰 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립니다. 그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림도 나타나 그 대상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관찰 대상을 알아차리면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집니다. 이때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 삼매이며 마음 청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는 것을 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순간 무주에 머물기. 무상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없음을 알고 현재 소리에 머물m 없음의 마음을 머물러 봅니다. 이거는 이제 소리 관찰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소나무에 기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주의 머물매 마음의 텅 빔을 체험하기. 머물m 없음의 마음을 머물 때 소리의 흔적이 없는 텅 빔이 일어나는지 살핍니다. 듣는 마음이 불변임을 알아차려 마음에 머물기 되죠. 소리는 매 순간 무상을 보여주지만 소리를 듣는 마음이 바뀌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소리는 매 순간 변하는데 소리를 듣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으면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데 저기에도 만궁선사는 종소리를 깨달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스산스님은 길을 가다 낯닥이 꼭끼오 하고 소리치는 순간 깨달음을 얻어요. 그럼 뭘 깨달겠어요? 소리는 무상하게 변하지만은 듣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마음의 본성은 비어 있으면서도 안 바뀐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간단해요. 깨달으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또 간단한 걸 쉽게 좀 설명하면 대설심이 안 되겠습니까? 예? 공에 몸은 없는 마음에 마음이 머물 때 소리의 흔적이 없는 텅 빔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했는데 그 텅 빔이 일어나는 게 잘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면은
어때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럼 텅 빔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 치는 순간에 아무것도 예? 조용하지 않는 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잖아요. 연애를 했는데 애인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가잖아, 되도록 가잖아요. 못 잡잖아요. 잡을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도 사물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건 체험해야 돼, 본인이. 그래서 그 체험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 자, 무분별 거울이 생기는 두 가지. 첫째, 소리를 알아차림으로 소리가 사라짐을 알고 무분별이 거울이 됩니다. 소리가 사라진다. 이걸 알게 되면은 마음의 분별이 없어진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분별해도 대상은 붙들 수가 없다, 이게야. 두 번째는 소리가 무생무멸이라는 이치를 알아차림으로 소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무분별이 거울이 됩니다. 소리가 생멸이 없어요.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이제 무분별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얻는 방법이 이제 무상체험의 7단계예요. 이걸 이제 조금 수정했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7단계는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대로 하면은 텅빔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 살피고 소리의 무상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무상 체험입니다. 딱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우선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똑같은 소리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 실체가 없다는 거지. 똑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소리가 되돌아오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보자, 이게. 소리가 싹 지나갈 때 그 지나간 소리 되돌아오는지 살펴본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로 그것을 1년 전으로 그것을 간다, 2년 전에 그것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어떤 그 논리를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철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불교는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진실을 드러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지나가는 소리, 가는 소리가 되돌아오는지 관찰합니다.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당연히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과거와 미래의 소리가 없는 줄 알고 현재 지금의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이제는 과거, 좀 미래를 아무 차도 없으면 현재 들리는 소리를 붙들어 본다 이거죠. 지금 현재 소리를 붙잡을 수 있나 이제. 자, 잡을 수 없으면 곧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아무리 소리를 잡으려 잡을 수가 없어. 그건 뭐냐? 자아가 없다는 얘기. 자아가 있으면 딱 잡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무아체험 얘기. 잡을 수 없고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뭅니다. 자,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게 되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성체험이 시작입니다, 이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잡을 수 없고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요.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 소리의 흔적이 없음에 머뭅니다. 소리의 흔적이 없다 하는데 머물러요. 소리가 싹 지나가면은 그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그 흔적이 남지 않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돼. 그게. 즉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음을 차리고 남기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소리가 싹 지나가면서 전혀 어떤 흔적을 안 남기는 그 자리에 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텅빔이 일어납니다. 소리는 없는 게 아니라 귀로 들려
들리는데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간 자리에 아무리 봐도 흔적이 없어. 소리는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뭐 클래식을 이제 감상한다 이러면 막 그냥 교향곡을 듣고 이러면 막 좋죠. 근데 소리가 계속 없애는 게 아니라고. 막 지나가는데 지나간 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비례선 당연히 없고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없는 그 흔적이 없는 자리에 딱 머물러서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 소리에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재밌게 그냥 감상할 수 있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감정이입을 해보자. 그 속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감정이입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대상이 좋은 거하고 감정이입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대상이 나쁜 거하고 감정이입하면 자기 인생 다 망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면 주관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감정이입이 할 게 뭐가 있냐 이야. 없는데 정신병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대상의 마음이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벌써 이런 데서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 요대로 하면 체험할 수 있대. 요대로 요 폼대로 그대로 가기만 하면은 이걸 뒤죽박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 5번째 단계 머문 없음이 마음이 머물 때 자 머문 없음이 마음이 머물 때 그 자리는 뭘까?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텅 빈이 일어나는지 살펴. 자 뭐가 소리가 생기는 것도 없고 소리가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그 자리가. 예. 그때 이제 텅 빈이 일어나는지 마음의 텅 빈이 일어나는지 살피라 얘기죠. 자기 마음을. 6번 텅 빈 그 체험이 자기 마음임을 확인하여 암. 그 마음이 불변임을 확인함. 그 마음이 안 바뀐다 하는 걸 자기가 확인해야 돼. 이런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자기 알아차림 힘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 갈수록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서 정말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눈을 감아라 떠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된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놈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본질은 비어있어. 희한하게도 비어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요 단계로 그대로 하면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 내일은 이제 전번에 한번 했지만 요번에 다시 재차 한번 이 단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7단계의 무상을 4단계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 살피고 소리 무상을 이해합니다. 지나가는 소리가 되돌아오는지 관찰합니다.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똑같은 게 없으면 지나가는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걸 살피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는 걸 살핀다. 그러면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죠? 현재 좀 소리에 초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과거와 미래의 소리가 없는 줄 알고 현재 지금의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관찰합니다. 이제는 초점이 현재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관찰한다 이기죠. 잡을 수 없으면 곧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잡을 수 없고 머물지 않는 소리에 이때 방법은 머물지 않는 그 소리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 소리 흔적이 없음에 머문다. 중요한 건 여기 세 번째예요. 소리 흔적이 없는데 딱 머물러야 된다. 즉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남기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이제 처음에는 소리에 머물지 않는데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소리 흔적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때 텅 빈이 일어납니다. 텅 빌 때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마음의 텅 빈이 일어나는지 살핍니다. 그 자리는 소리가 분명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소리가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희한하게도. 네 번째, 텅 빈 그 체험이 자기 마음임을 확인하여 알고 그
그 마음이 불변임을 확인합니다. 예, 여기 이제 7단계를 4단계로 축소시켜서 관찰하는. 이걸 다 더 압축하면 어떻게? 한 번에 돼야 돼요.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소리 흔적 없는 자리에 탁 머물렀어. 바로 그냥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자. 7단계에서 4단계로, 4단계에서 3단계로, 2단계로, 1단계로 이런 식으로 탁 가야 돼. 숙달이 되면 그렇게 가능하다. 예. 자, 소리의 흔적이 없음에 머무는 데 있어서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절대로 없애는 건 아니다, 얘기죠. 소리를 없애려고 하면 귀를 막으면 소리가 없어집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즉, 수행자가 생각이 수행을 방해 놓는다고 여기고, 생각을 없애려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생각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에요. 빨리 그거 알아야 돼요. 잡념을 없앤다 하지만 실제로 없애는 그 방법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실제 생각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면 불교를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소리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소리 자체가 머물지 않아 머물이 없는 그 자리가 소리가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알아차려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자리는 힘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때 소리 없는 걸 자성이 없다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스스로의 어떤 성품 그런 게 없다 얘기죠. 즉 소리가 생멸을 하면서 흐르는 가운데서 소리의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소리는 있음으로써 존재하지 않습니다. 잡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면서 소리에 흔적이 머물지 않으니까. 예. 자,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네. 근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렵사리 좀 마음이 귀찮아서 안 넣었는데 그래도 이거 좀 중요하다 싶어서 중론 관시품에 이르기를 한문본에는 이래 됐어요. 시간이 머무는 것은 얻을 수 없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역시 얻을 수 없다. 만일 시간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시간의 모습을 쓰라겠는가. 번본은 산스크리트본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는 시간은 포착되지 않는다. 또 이미 머물러 있는 시간이 포착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착되지 않는 시간이 어떻게 파악되겠는가. 그런 거 없다 얘기죠. 그래서 그 금강경에 얘기하잖아.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6번 사물을 인하여 시간이 존재하니 사물을 떠나서 어떻게 시간이 떠나서 존재하겠는가. 사물도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데 하물며 시간이 존재하겠는가. 사물도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물이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어떤 자성이 없어서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겠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시간을 느끼는 거 왜 느낄까? 전 관념입니다. 원래 시간이 없는 세계에 우리 살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을 뿐이고 조작이죠.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청목논사의 해설을 들어보죠. 시간이 만일 머무르지 않는다면 시간을 얻을 수가 없고 시간이 머무름도 역시 없다. 만일 시간을 얻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시간의 모습을 쓰라겠는가. 만일 시간의 상이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없는 것이다. 사물을 원인으로 하여 생김으로 시간이라 부른다. 만일 사물을 떠난다면 시간도 없다. 지금까지 앞에서 각가지 이유를 들어 모든 사물을 논파했다. 그래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이 존재하겠는가.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물리학자들 역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뭐냐? 전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긴 파장이 붉은색으로 인식하고 짧은 파장이 눈으로 돌아 파란색으로 인식하고
중간 파장이 오면 녹색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삼원색을 각가지 색깔로 다시 이제 섞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요. 사물을 쪼개 들어가면 원자, 분자 나오잖아요. 분자부터 더 작은 게 원자인데 원자를 쪼개면 중선자, 양선자 나오잖아요. 더 쪼개면 뭐 나오고 크크, 그다음 더 쪼개면은 힉스 이렇게 나온다고. 힉스도 또 쪼개질 거예요. 그냥 계속 쪼개질 수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물로서 존재 안 한다는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벌써 과학적인 도구가 없어도 벌써 이걸 알았던 겁니다.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마치 이런 모습이 있게 된 거는 뭐냐? 관계성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뿐이지 거기는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출력하고 욕심 부리죠. 뭔가 좀 화를 내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찌지게 뽑고 싸우는 이상한 게 흘러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 생활을 살잖아요. 살아보면 아시죠? 얘기하자면. 젊었을 때는 좋아서 그치 살지. 나이가 들면 이제는 각방 쓰기 시작하잖아요. 다 허무하다간 다 아는 거야. 내 자식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야. 윤리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말하자면 빤하거든 그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마음이 만들어서 이 때문에 이런 이치를 잘 알면은 아주 인생을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자, 효과는 이제 무상을 알아차림으로 의식이 깨어납니다. 무상을 아는 지혜와 마음의 본성이 청장과 텅빈과 불변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반면 잡신강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대사의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소리의 생멸하는 중에서도 생멸이 없음을 아는 정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했던 거하고 오늘 공부했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접목시켜서 내일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분별 8단계 무상을 흘리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죠? 했어요. 했어? 네. 저번 달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기, 무수의 해방감을 맛보기.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내가 새로 또 싹 했으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기. 보이는 대로 무상으로 보면서, 무상은 아시죠? 변하는 것으로 보면서 강물같이 바람같이 흘리고, 들리는 대로 무상으로 돌리면서 강물같이 바람같이 흘리고, 느끼는 대로 무상으로 느끼면서 강물같이 바람같이 흘립니다. 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면서 저건 무슨 나무다 뭐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면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사물을 바람이 싹 불면은 그냥 스쳐가듯이 흘려버립니다. 얘기하죠. 뭐 어떤 나무가 오더라도 싹 꽃이 피더라도 싹 흘려버립니다. 그건 무상으로 보는 거죠. 무상으로 보면서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물같이 바람같이 흘림의 뜻은 첫째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고 세 번째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네 번째 없애려고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무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무상으로. 자, 그 다음에 강물같이 바람같이 흘리는 체험 방법. 대상을 만나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도 대상이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도
관찰 대상입니다. 이게 첫째,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머물이 없는 등 무분별 거울의 7단계의 7가지 가정의 무상 체험을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그는 무상을 기억하고 무상이란 도장으로 다가오는 대상, 형상, 소리 등 오감의 밖의 대상과 감정, 생각 등과 안의 심리에 도장을 찍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무상에 의해 소유관념과 그에 수반되는 탐욕과 성냄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또는 완화됩니다. 무상이라는 도장을 탁탁 찍는 겁니다. 상상으로 도장을 만들어 찍어도 돼요. 이거 무상이다 하고 찍어도 되긴 되는데, 무상으로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담년이라는 호를 어느 거사에게 주고 법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거사의 서장에 보면은 담년이라 하는 말은 이제 깨끗하다는 것이요. 그게 그러할 연자 쓰죠. 그래서 어떤 경계를 만나든 담년이라는 도장을 찍으면은 해탈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탈을 한다. 그래서 해탈은 속박에 벗어난다. 딱딱한 것도 탁 담년 도장 찍으면 담년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지. 그거 똑같은 겁니다. 무상이라는 도장을 찍으면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자유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간으로 도로는 모든 경계를 흘리는 겁니다. 물 흘리듯이 바람 흘리듯이 흘린다. 또한 의건으로 도로는 생각, 감정, 의건이라고 하는 건 잠재의식입니다. 이 의건은 의식을 일으키는 뿌리거든요. 도로는 생각, 감정으로 오는 모든 경계도 바람같이 무상으로 흘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꽃이나 나무, 바위 또는 앞서가는 사람 등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언어화하거나 감정의 심리가 일어날 때 무상의 도장을 찍는 방법을 씁니다. 도장으로 찍는다는 것은 무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 기억, 알아차림. 이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무상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무상을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무상이라는 알아차림 도장을 팍팍 찍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무소유를 알아차리기. 무상이라는 도장으로 대상을 찍을 때 소유 감정이 사라지면서 오는 해방감을 알아차립니다. 체험의 느낌 홀고분하거나 상쾌한 기분이나 시원한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대상에마다 개념화 시키려고 합니다. 정형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력이 강할 때는 괜찮은데 약하게 되면은 거기다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난다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상이라는 도장을 탁 찍고 이게 다 무상이에요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건 무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무상 7단계를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핵심 되는 걸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없다는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그 하나를 딱 기억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싹싹 지나가면 흔적 남기지 않는다고 탁탁 알아차리면 도장을 찍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지만은 실제 이제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체험하자는 얘기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대개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학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이. 이번에도 이제 무스탕 가서 지도를 해보니까 그 생각을 신 교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역경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문해와 사해는 일어난다. 예.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공성을 들음으로 지혜가 생겨 공성을 사유함으로 지혜는 생기지만 수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고 사유하는 것을 의지해서 실제 확인해가는 가면서 체험해가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되는데 이 명상이나 문사수인데 문사수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문해입니다. 이해가 되면 문해가 돼요. 이걸 곰곰이 사유한다면 사해가 돼요. 그럼 우리 극기 명상에서 내가 듣고 사유한 걸 근거로 해서 실제 이제 적용을 시켜가는 것은 수해가 됩니다. 얘기하는. 닦음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그건 이제 체득이라 그래요. 그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문하는 것 자체 역경하고 이런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내가 역경을 하고 내가 어떤 논문을 쓰고 이러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불교학자들이 들어있어요. 있지만은 저는 아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론을 연구를 해서 공성에 대한 아주 새로운 어떤 이해를 갖다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냥 수행의 응용에 선다 내가 얘기했어. 응용에 서는 거하고 그냥 그래 이해하고 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극기 명상하면서 그대로 무상을 적용하고 공을 적용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누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실제 수행은 그런 거거든.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다. 연기 다름의 공성인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냥 그대로 연기를 체득하는 거죠. 무상의 다른 이름이 연기거든요. 연기 다른 공성이거든요. 수행은 바로 내가 이해했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바로 그걸 체험하는 데 선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듣고 사유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한다는 게 굉장히 수승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고 감정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자각 없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탐욕과 성냄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또는 완화됩니다. 해방감이 옵니다. 해방감이 옵니다. 이 무분별 거울 9단계 마음 멈추고 쉬기는 했습니까? 전번에? 이건 안 했죠? 예?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대로 이제 강의가 되겠네. 자, 또 봅시다. 무분별 거울 9단계 마음 멈추고 쉬기, 마음을 내려놓는 호흡하기, 예. 감정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마음 차분하게 가지.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예, 9번 단계가. 우리가 늘 해왔던 거예요. 순서와 마음을 내려놓는 휴식하는 방법. 걷는 중에 쉼이 필요한 장소나 시간이 되었을 때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했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입니다. 비유하자면 음악에도 심표가 아름다운 음료를 만들듯이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이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 빼고 허리를 쭉 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망상이 생겨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음을 쉬어준다 하는 거는 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예.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예. 우리가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보면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휴식해버리면은 가까이 현상들이 다 사라져요. 그 가까이 현상들이라는 게 별게 다 있거든요.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그림자도 있을 것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약속한 것, 또 해준다 해놓고 못 해준 것,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뭐 과거에 상처받은 것, 상처받아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 근데 마음을 쉬어보면 이런 것도 싹 다 사라져. 마음을 한번 탁 일으키면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별별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속에 들어있던 잠재적인 것도 성향도 막 거의 편성해서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말은.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말은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현상의 속박이 생기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한 속박이 있고 과거 인연의 속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상박, 추중박, 박이라 하는 거는 얼매인다 이런 뜻이, 이런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얘기가 이건 해심일경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같은 것을 여러 번 생각했다 그러면 벌써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이제 유식사상에서 정확하게 뭐라는 종자, 명언종자라고 그래요. 명언종자. 예. 종자는 씨앗이죠. 명은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은설을 얘기합니다.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씨앗이에요. 요즘 말하면 정보입니다. 얘기하자면 컴퓨터에 수많은 정보가 하드에 있듯이 키보드로 탁 치면 탁 올라오잖아요. 원래 컴퓨터는 이 사람 마음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거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무의식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누가 툭 치기만 하더라도 그에 관계되는 정보가 착 올라오는. 툭 치는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라 그러면은 툭 칠 때 그냥 기쁜 마음이 착 일어나죠. 그 친구와 같이 놀던 때가 기분 좋은 어떤 감정이 착 올라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툭 친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툭 쳤다 하면은 인상이 착 찡그러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안 좋은 이미지가 착 올라온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머리를 탁 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과학에서는 대뇌피질에 저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좀 찬성 못 합니다. 그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건 유물론이에요. 환원주의라 그래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찬성 못 하느냐 하면은 새로 태어난 애기들 중에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찬성 못 한다 얘기야. 대뇌피질에 모든 게 저장된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대뇌피질에 있는 정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새로 태어난 애기들은 새 부모를 만나 새롭게 형성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생을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전생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얘기야.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대뇌피질에 저장이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대뇌피제 뇌신경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지 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 보는 것이 맞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마음의 문제라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을 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앞에 있으면 좋은데 왜 뒤에 있느냐, 이겠죠. 이치를 모르고 그냥 마음을 쉬는 것은 언제든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쉬어도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무상이 이치라든 공성이 된 이치를 알고 있으면 뒤에 이 마음 쉬기를 하게 되면 그거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마음을 쉬게 됩니다. 올라오는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다가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네. 쉽다. 그래서 이게 마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인 바탕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다 적지를 않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 대부분 지식인들이라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걷는 걸 좋아하거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산에 가는 DNA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걷기 명상에다가 이것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체험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걷기 명상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건 대개는 바르게 걷는 방법만 잘 얘기를 하지 그 이치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하는 게 최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굉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체험 현상과 효과, 몸이 가벼워집니다. 주의가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주변이 고요해지는 현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간이 문이 모두 열리는 체험, 보이고 들리는 사물과 하나임을 체험, 나아가 상호 오존의 하나임을 체험, 의식이 확장되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음을 쉬면은 희한하게도 전체 의식이 발현된다.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전체를 보는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잘 못 느끼고 부분 보는 데만 익숙하다. 그런데 이게 마음 시기를 자꾸 하면 마음이 저절로 확장이 되고 전체를 보는 거울 같은 마음이 생긴다. 예, 거울같이 거울같이 비추는 마음이 이 전체 의식이에요. 얘기하자면 이런 게 이제 생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 자, 이제 오늘 요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앞에 공부했던데 또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육, 학습은 반복 훈련이에요. 여러분도 뭐 한 달 사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상기하는 의미에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2월 달 다 가기 전에 있는 걸 다 마스터를 못 하더라도 기억은 다 해야 돼요, 내용을. 기억을 해둬야만 할 때마다 체험이 올 테니까. 예. 그래야만 한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한 단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경 단계를 이해 못하면 한 단계를 이해 못하는 이 기초가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질문. 그런데요, 마음을 쉬면은 저기 몸도 쉬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날에 하고서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니까 자고 바쁘니까 어디 가고 이거 한번
떠들어도 볼 시간도 없고 혼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지. 요에 있을 때만 의식이 깨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다가 말지. 예. 예, 그러면은 그러더라고. 예, 부사님은 매주 오셔야 돼요. 실습을 하시. 예. 10페이지 아까 무상 체험의 7단계에서 3번과 4번 있잖아요. 10페이지. 네. 10페이지 무상 체험의 7단계. 3번과 4번에서요. 예. 3번을 의식에 깨어있음. 그다음에 4번에 그 깨어있는 의식에 집중함.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많아요. 아, 제가 자선에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거하고 같은 일인가. 이게 이제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면 의식이 깨 있게 돼 있어요. 예. 그 잡을 수 없고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게 되면 깨 있다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는 거는 깨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미래로 가는 것도 깨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데 왜 그거 가요? 미래는 오지 않는데도 마음이 그거 간다 이게야. 그러면 깨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순간에 있을 때만 깨 있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존재도 하지 않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은 깨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을 때 깨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3번, 4번은 다 깨 있는 걸 전제로 한다. 이래 보면 깨어있고 4번은 깨어있는 의식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 깨 있는 데다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4번은. 그러면은 생멸이 없음을 모르게 돼. 깨 있는 상태에서 흔적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늘 이렇게 3번부터 늘 깨 있다 하는 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깨 있음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존재의 본질이야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지혜가 생기지. 텅빔이라는 거요. 소리가 지나가고 또 다음 소리가 온 사이가 잠깐 공백기에 서는 게 텅빔이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자리에는 지나가고 또 오기 전에 그 사이가 비어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한 현상이 소리가 들고 지나간 게 소리가 이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지나간 거는 무조건 없고 네. 안 돌아오니까 미래는 오지 않아도 없고 지금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냥 비어있게 돼 있어. 그러면 제가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대상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고.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거는 텅빔은 아니고 그냥 현상인 거예요? 마음이 멈추는 건 좋은 일이지. 예.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가지 않으면 현재 이 순간은 머물게 돼 있다. 그건 멈춤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그렇지. 내 잡을 수 없으니까 멈추고 있는 거지. 그럼 의식이 깨 있는 것이 되고. 거기에 이제 멈추고 있는 그 자리가 거기 비어 있는 자리. 근데 멈추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면 또 생각이 탁 일어나서 그것이 탁 멈추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상에 대해서 무상을 기억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지. 알아차림 힘이 약해서 그런 망념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뭘 얘기했느냐? 찰나산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감각 관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익어지고 있으면 잡념이 이런 게 안 일어나요. 나중에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아. 후반적으로 가면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계속 집중을 하면 안 일어나는데 정말 그러니까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린 힘이 커져서 깨있게 되면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난다. 그 깨있음이라는 게 조건이 되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멈춰져 버리는 거죠. 저절로. 멈춤과 텅빔은 다르다는 거죠? 예? 멈춤과 텅빔은 다르다는 거죠? 예. 11페이지 네 번째 줄에 생긴 그 체험이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는 걸 알고 그 마음이 불변임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불변이란 말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는 졸지않다. 그런 의미. 아니 불변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마음이. 무상을 하는데 불변이. 예, 왜냐하면 마음만 무상이 아니라. 무상적공이잖아요. 무상적공. 소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흔적을 안 남기죠. 그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뒤에 있는 자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이고 이 바뀌지 않는 자리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성이 없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실체가 없, 자성이라는 실체를 얘기해. 실체가 없는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 마음. 이 이치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막 화가 나가 불쩍불쩍 뛰도 마음의 본성은 자성이 없어요. 감정이 복받치고 막, 예? 예? 감정이 복받치고 막 울음 펑펑펑 울고 있는데도 마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돼. 희한하게도. 난 나중에 그런 체험도 온다고. 아니 자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아닌가요? 뭐라고? 아니 자성이 없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바뀔 것이 없어.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생각이 대성기 신론에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하더라도 그 생각 자체는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가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게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잠깐만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보면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한다. 그래서 선생님 하는 말씀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가 이해하는 의미가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아직 친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아주 친밀해야 돼. 아주 섬세해야만이 잡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체험까지 동반되면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고. 텅 빔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어려워요. 이해 못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이걸 텅 빔이라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텅 빔은 늘 이래 현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에 의해서 감정에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텅 빔이. 이것도 제가 무상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엄마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치매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내가 계속 엄마한테 가면서 이랬는데 어느 날은 엄마를 보고 일하니까 마음이 막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눈물도 나고 이랬는데 먼저 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 거 무상이라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했거든. 아 이것도 무상이구나 이런 걸 내가 좀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마음에서 공백 같은 게 텅 빔이 생기더라고요. 텅 빔이 생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이거 슬퍼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자 이러면서 마음에 경계도 떡 사라지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아무 그냥 뭐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잘해주는 거 있죠. 그냥 편안하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아 그래서 그걸 찾으면 내가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일단 이리 오면서 아 이것도 무상이 일하니까 또 마음이 텅 빈이 생기고 둥그란 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엄마에 대한 그 어떤 아무런 감정도 좀 있었는데 그거마저 다 사라지고 그냥 엄마가 애기같이 일하니까 그냥 내가 대해준 그런 자비심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그럼 외국에는 이제 심리 치료하는 건 다 뭘로 하는 줄 아세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걸 이 하나 가지고 다 심리 치료를 다 해요. 얘기하잖아. 이거 보니까 이거는 효과라고 이게 나왔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겪었는 그런 경험이 그럼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나타난다. 그건 늘 그것이 일상화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나타나니까 계속 그게 이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아 이것도 역시 무상이지 이래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그런 텅 빈이 또 그렇지. 한번 경험하니까 텅 빈다 하는 건 집착이 없다는 뜻이. 예 그래 되니까 아무런 예. 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
그런데 이제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라 하더라도 사물을 인식하고 있죠. 예. 저기 예. 치매가 꽉 들어도 사물을 인식하는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이제 이런 기능이 망가지고 노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마음으로 하니까 몸은 힘든데 마음은 예. 편하더라고요. 그럼 되지 뭐.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끝냅시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시간 늘리네. 오케이.